자, 제가 최근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수분들의 어떤 사연인데, 자, 자 이번에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26살 백수입니다. 저 왜 이럴까요? 라는 제목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대학 지잡, 이룬 거 없음. 자격증 운전면허 왜 없음. 인턴 경험 없음. 알바 없음. 현장 칩스 고작 한 달. 군필. 그냥 아무것도 없음. 자취방에서 기사 공부한다고 붙들고 있으면서 합격도 못하는 저를 보니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여태껏 뭘 하며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니 흔적이랄 게 전혀 없네요. 취직은커녕 어디든 못 내밀 초라한 이력서가 지금까지 삶의 전부라니. 좋은 가족들을 만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입을 거 먹을 거 다 누리면서 안일하게 살아왔고 남들의 노력을 보면서 위기의식 없이 나태하게만 살아왔던 게 이렇게 무거운 죄업같이 다가올 줄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친구들은 다 취업해서 떠나갔고 본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부러워하면서 애초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비참할 따름입니다. 그저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에 깊은 자괴감이 들고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두렵습니다.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수록 타인을 대함에 있어 더욱 두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집니다. 식욕이나 성욕도 없어지고 이성이든 뭐든 아무것도 흥미가 생기지 않네요. 모든 것에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막상 이러니 참 웃깁니다. 그간 생각 없이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런다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아직도 돈 대주는 가족들께 너무 창피하고 죄송스럽습니다. 26살 먹고 자립도 못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습을 벗어나 그저 한 사람으로서 가족들께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당장 취직은 해야 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두서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그저 혼내주세요. 정신 못 차린 백수에게. 오늘이 제 생일이라 부모님께서 보내신 축하 메시지가 너무 죄송스럽고 심란해서 이렇듯 써내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저 혼내주세요. 혼내달라고 하네요, 사연자분이. 예. 아무래도 자존감과 자신감이 상당히 떨어진 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분. 보자. 그러면 사연자분한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님을 혼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혼내고 싶은 생각 1도 없어요. 그냥 어, 좀 위로해주고 좀 자신감 좀 보듬어주고 싶습니다. 보통은 제가 팩트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아픈데 찌르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사연 해결 방식을 좀 다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님을 지금 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저 혼내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님은 혼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안아주세요. 제발 좀 위로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저 말을 혼내주세요. 그냥 여러분 혼내달라는 그 말 그냥 글귀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혼내달라고 저렇게 적어놨지만 막상 보면 그만큼 힘드니까 좀 위로해주세요. 그만큼 제가 지쳐있으니까 좀 다독여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자 봅시다. 26살 이룬 거 없다고 했는데 왜 이룬 게 없죠? 사연자분. 사연자분께 지금 안 계시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살 이룬 거 없다고 했는데 왜 이룬 게 없죠? 제가 볼까요? 일단 대학교 나왔죠? 이룬 거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땄죠? 어? 군대 갔다 왔어요. 이거는 이룬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시간 지나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 자,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첫 번째 말씀은요. 26살은 아프면서 성숙하면서 견디는 나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자로서 26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많은 걸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좀 멍이 들어도, 어, 툭툭 털고, 상체약 바르면서 괜찮다고, 나 아직 견딜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나이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 이제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의 어떤 청년들의 취업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스펙은 너무 좋고, 사람들 들어갈 자리는 없고, 너무 박 터지고, 어디 가든 갑박하고, 그 현실을 보면서 당연히 숨가쁘고, 조바심 나고, 이 와중에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는 거,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을 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픈 나이는 맞아요. 힘든 나이도 맞아. 그렇지만 그 힘듦을 딛고 일어나야, 견뎌야 내가 나중에 사회에 가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더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저 나이는 안 아플 수가 없어. 남자로서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견뎌야 돼. 성숙하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혹시나 시험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어, 졌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 낙심하지 마. 아직 기회 있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어, 좀 남들보다 좀 늦게 간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천천히 거두면 돼. 급하게 거릴 필요 없어요. 어? 물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근데 여기서 이 나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나이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달래줘야 돼요. 어? 난 그냥 쓸모없는 자식. 쓸모없긴 왜 쓸모없어요? 쓸모없어서 군대도 안 다녔고 학교도 안 다녔겠죠. 자격지 시험도 준비하지 않았겠죠. 어? 님도 열심히 하려고 했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어? 안 된 건데 안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잘 될 것 같으면 세상이 정말 쉬웠겠죠. 근데 세상이라는 게 왜 어렵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안 되는 게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도 있어요. 어? 뭐 시험에 떨어지면 우리가 전쟁이나 나가지고 죽습니까? 사연자분 생각해봐요. 이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진짜 절벽에서 떨어져 죽나요? 아니면 우리 집 앞에 무슨 폭탄이 떨어집니까? 어? 아니면 누구랑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 많은 시기의 시험 중에 한번 떨어진 것 뿐이에요. 보완해서 다시 시험 치면 돼. 어? 사회라는 거 무섭고 막연하고 아직 나랑 동떨어져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어? 시험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세상 멸망하지 않아. 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어?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는데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울고 싶으면 어? 실컷 울어요. 괜찮아. 아마 사연자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가슴속에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부모님 싫어하실까 봐, 부모님 안 좋아하실까 봐 가슴속에 움켜쥐고 있던 것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울고 싶으면 울어요. 괜찮아요. 펑펑 울어요. 보통 남자는 뭐 살면서 세 번 울어야 되는데 그 개소리예요. 남자는 왜 울면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유교식 문화 아닙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밖에 안 운다 하는데 왜 울면 안 되는 겁니까? 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남자 무조건 강해야 되는 존재예요? 세상 살면서? 약할 땐 약할 수도 있잖아. 힘들면 힘들다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울고 싶잖아요. 울어요. 실컷 울어. 펑펑 울어요. 괜찮아요. 어? 이 사연을 보고 있으면 펑펑 울어. 괜찮아. 남자 여자 따질 게 뭐가 있어. 울어도 돼요. 힘껏 울어요. 괜찮아요. 제가 토닥여 줄게요. 괜찮아요. 자, 네 번째는 별탈 없이 자라고 부모님한테 어? 속 썩이지 않은 것만으로 당신은 아까 뭐라고 했지?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응? 니 무슨 뭐 집안에 뭐 큰 가호를 저질렀다가 부모님 속을 새겨가지고 학교에 뭐 불려가겠다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쓸모 있는 사람이야. 어? 쓸모 있는 사람이야.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어? 물론 부모님이 기대하고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도 님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생일이라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축하 메시지 보냈잖아. 축하 메시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생일 챙겨본 적이 별로 없어. 생일에 굉장히 무감각해요. 저도 9월 달에 생일이거든요. 저 한번 생일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어. 토이스토리 우디 보세요. 한물 가고 주인이 시도하는 장난감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립은 가족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존재 자체가 귀한 분. 그렇죠. 항상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결과를 굉장히 집착을 해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하지만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 사람이.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우울증에 빠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단 살아있고 그 옆에 있다는 거. 서로 얼굴을 마주한다는, 같이 살고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일을 하든 뭘 먹든 그거는 과정이잖아. 결과잖아, 결과. 왜 이렇게 결과만 보고 어? 결과만 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 일단 존재만으로도 이미 효자고 부모님한테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속 안 썩였어요. 어? 그리고 한 번 더. 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살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보는 적이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없어요, 그냥. 볼 줄 모르지. 한국 사람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어? 항상 남을 의식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병드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속이 썩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 사연자분도 마찬가지야. 그 부모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어? 힘든 세상 살아가려면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준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나한테 잘했다 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라도 나 스스로에게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잘했어. 고생했어. 괜찮아. 어? 이번 시험은 그냥 경험이야. 뭐 어차피 어려운 시험이잖아.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 자신한테 주문을 주는 거예요. 저도 주문을 줍니다. 이번에 유튜브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 내가 뭐 유튜브 뭐 잠깐 하나 접을 것도 아니고 평생 하기로 마음 먹었잖아. 평생 하기로 마음 먹으면 이까지 거 줌이야. 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 이걸 학교나 뭐 주변에서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철저한 능력주의, 실력주의 사회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태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위로하고 딛고 일어서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선생이라는 사람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라도 깨우쳐야 돼. 우리 스스로라도 이런 걸 깨우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힘들다? 괴롭다? 할 수 있어요. 왜 못해? 사실 바쁘다고 해도 그거 다 핑계야. 바쁘다고 해도 핑계예요. 자기 자신 돌아보는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잠깐 밥 먹으면서 해도 되고 담배 피면서 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마음속으로 위로가 안 되면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먹는다거나 가고 싶은 데 가는 거거나 필요한 거 사는 거야. 보통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기 위로가 소비죠, 소비. 어? 그 사연자분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여행을 간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공부를 사람이 24시간 동안 매일 못 하잖아. 어? 하루 한 번쯤 쉬어줘야지. 게임도 한다거나. 어? 사연자분도 맞잖아요. 사연자분이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가꿀 수 있느냐. 나한테 얼마나 시간을 투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 내가 봤을 때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어?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생은 좀 느리게 걸어도 괜찮다. 남들이 좀 빨리 걷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사연자분은 아까 열등감 느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열등감? 음, 제가 봤을 때 열등감 느끼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남들과 비교죠. 그 남들과 비교도 나보다 못 나가는 사람 비교 안 하지 않죠? 여러분들 비교라는 게 여러분들 해봐서 아시겠지만 남들하고 못 나가는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 비교하지 맞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비교하잖아요. 사연자분한테 묻겠습니다. 그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 베리티님 어서요. 베리티비님 반갑습니다. 그 사연자분하고 비교해가지고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나한테 떨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백날 찬날 배기해도 나한테 뭔가 플러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은 각자 사는 거예요, 각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그 사람이 좀 일찍 갈 수 있어. 일찍 가는데 내가 손해본 거 아니에요. 꼭 보면 그런 새끼 생각해. 저 사람이 일찍 뭐 만약에 시험에 한 명이 붙으면 내가 손해본 것 같아. 이 공무원 시험 할 때 굉장히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 만약에 내가 같은 시험을 봤는데 전문가 제스처에 붙었어. 한 번에 붙었어요. 그럼 나는 또 내년에 시험 봐야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 그 사람대로 가겠죠. 어? 그 사람 붙고 100번 1000번 생각해봐 나한테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마음만 더 괴롭다니까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빨리 붙고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늦게 가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적은 월급 받으면서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 평생 남들의 어떤 비교의 노예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 왜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나라 사람 술 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술 잘 안 먹고 술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술을 기분 좋을 때 마시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슬플 때, 일이 안 풀릴 때, 세상이 마음이 내같이 않을 때 술을 먹잖아. 술이 무슨 저런 열등감을 더 만드는 것 같아.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어? 난 왜 실패할까? 어? 난 이 나이 먹도록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보통 술 먹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술 먹고 술주정하고 맞죠? 사고 치고. 어? 사연자면 잘 들어요. 인생이란 거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좀 느리게 가도 돼요. 좀 남들하고 똑같은 길 안 가도 됩니다. 좀 도태다도 되고요. 뒤로 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됩니다. 정답 없어요. 사연자분. 사연자분 아셔야 되는 게 인생을 26살에 정답을 매기려고 하면 안 돼. 정답 없어.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돈 많고 잘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답일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들 거기까지 못 가잖아. 그럼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은 우울증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고 잘 사는 사람은 우울증 없을 것 같습니까? 우울증 있고 없고는요. 물론 경제적인 힘이 많이 커요. 맞죠? 사람이 일단 의식주가 중요하니까.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마음가짐. 내가 마음을 챙기는 그 자세부터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어? 남들하고 똑같은 길 갈 필요도 없고 빨리 갈 필요도 없고 뒤처질 필요도 그러니까 뒤처진다고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 의미 없어. 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또 적응할지도 모르는 문제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문제예요. 어? 이 회사나 뭐 시험이나 일찍 붙고 늦게 붙는 거 인생이라는 거 어떤 그 도화지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 중에 하나예요. 극히 일부 중 하나에 내가 너무 거기에 마음을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연자분. 어? 그러니까 너무 남의 기준, 남한테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요. 그거 정말 죄악이야, 죄악.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내가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된다고. 왜냐? 내 주변에 잘 나가는 걔는 뭐 300 받는데 나 200밖에 못 받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야. 나 언제 저만큼 받아보나. 한번 저렇게 생각이 꼬이게 되면 나중에 회사 들어갔어도 문제예요. 어.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버리시고 좀 느리게 걸어도 되고 어? 옆으로 좀 지름길이 아니라 좀 먼 곳을 돌아서 가도 돼요. 길이라는 게 무조건 지름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땅굴도 있고요.
배로 가는 것도 있고, 맞죠? 날아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어?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26살 힘든 나이 맞아요. 힘든 나이 맞지만 그만큼 견디고 성숙하면 돼. 그리고 시험 이번에 떨어졌다 끝나는 거 아니잖아. 또 기회 있잖아. 어? 원래 노력이라는 게 항상 보답을 주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항상 보답을 준다고 하는데 그 개소리입니다. 요즘 같은 초고도화된 경쟁 사회에서는 개소리입니다.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좀 리스크가 큰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어. 일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만들어낸 일종의 가면이에요.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훨씬 더 걸린 것도 있고 리스크가 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 얘기하고 울고 싶으면 펑펑 울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어? 힘들 때 나 자신을 어루만지고 달래주세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은 좀 늦게 걷고 늦게 출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 자꾸 그 비교라는 어떤 터널 안에 자신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이 사연을 보고 있다면 마음을 바꾸시고 어, 저는 마음을 바꾸시는 게 오히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세상의 눈이라는 그 창을 이번에 한번 교체해 보시고 바꿔보시는 게 앞으로의 본인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꽃다운 나이에 26살 남자로서 꽃다운 나이고 매력적인 나이야. 그러니까 툭툭 털고 툭툭 털고 이제 어깨 힘주고 자신감 있게 갑시다. 뭐 실패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어? 괜찮아 젊으니까 아직 26살이니까 괜찮아. 오케이? 그러니까 어? 좀 실패해도 툭툭 털고 자신감 있게 일어납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고민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